그리고 최근에 보건소에서 공문 날라왔어요. 임신 결정타, 기형 유발. 만지면 안 돼. 왜냐하면 기관 이상이 생길 수 있어. 가능성이 실제 원인 1위가 찢어져갖고 고기 마운자로는 옛날 얘기야. 먹는 걸로 하게 됐고 굉장히 편리하게 됐고 더 싸지게 됐다. 돈 있으면 날씬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찌릿찌릿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맞아. 마운자로 때문에 구멍 난 게 아니에요. 임신 준비하는 사람들이랑 음식권을 사실은 체내에 오랫동안 머무는 약이 아니에요. 거의 바로바로 방광기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몸에서 거의 작용을 잘 안 하니까 스톱하고 2, 3주만 지나면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거의. 나는 무조건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전빵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 미국 마운자로 끊은 지 3주 만에 임신이 됐어. 애가 이상해. 엄마 입장에서는 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상관없는 범위 내로 가버려야지 안심이 되는 거지. 의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보수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괜히 본인이 뒤집어 쓰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임신 전에 살 빼는 건 되게 중요하다. 비만인 사람들 임신도 잘 안 돼요. 왜냐면 호르몬 불균형이 와요. 뱃셀에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임신이 잘 안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건소에서 공문 날라왔어요. 여드름약, 아큐탄 계열, 토트레티노인 계열 약물 피지 분비 억제 처방할 적에는 반드시 설명했다라는 차팅과 환자 동의서가 다 필요해. 가임기 여성, 중학생이 오더라도 아줌마가 오더라도 아가씨가 오더라도 무조건 다 받아야 돼. 그 약이 좀 안 좋아요. 임신 결정타, 기형 유발. 무조건 임신 중절해야 돼요. 기형 유발 되기 때문에 뭐요? 그 약이 원래 그런 작용이 있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체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되게 길어요. 여드름 약은 그 16주간 복용하면 1년 정도 피지 분비가 억제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체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뭐 기본적으로 2,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끊고 나서 뭐 피부과에서는 한 달, 석 달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무조건 6개월. 그렇게 되면 그 약 자체가 뭔가 안 좋기는 한 거네. 단독성도 있고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여드름 쓰고 싶으니까 하고 그렇지. 여드름에 그거만한 약이 없다. 심지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 약만 먹어도 여드름 깨끗해질 사람 너무 많아. 아무 짓도 안 하고. 남자는요? 남자가 더 좋아. 그럼 남자가 만약에 임신을 준비하고 남성은 기형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찜찜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이다. 없음으로 돼 있어요. 경액을 통해 이행하는 양이 극미량이라서 그런 약이 있어요. 임신 중절세 직격타 있고 그런 약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레설한 거는 일단은 없고 항암제 계통 약물들은 다 급격탄이고 그런데 항암제 안 걸렸는데 지금 임신이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논외로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에서 노출될 수 있는 약물 중에는 거의 가장 강력한 약이고 그 다음에 항생제 일부가 별로 안 좋은 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8주까지는 all or none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8주까지는 뭔가 나쁜 약물에 노출이 돼. 그러면 기형이 되는 게 아니고 유산이 돼. 그러니까 8주 이후에 기관 형성이 시작되는데 그때 노출이 되면 기형 유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8주에서 12주 사이에 기형 형성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약물에 노출이 되면은 기형 유발이 돼요.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 근데 8주 전에 아큐탄 계통의 약물은 무조건 안 되고 뭔가 약간 찝찝한 약물에 노출이 되는데 애가 살아있어. 그러면 임신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은 기형 유발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찝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남성 호르몬약 있잖아요. 여자가 만지지도 말아야 돼. 나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 예. 그게 만지면 안 돼. 왜냐하면 되게 그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그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가임기 여성한테 만약에 노출이 됐다. 걔가 만약에 남자애다.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 억제제가 되기 때문에 남자의 고환이라든가 성기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기관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미세하게라도 높아요. 근데 미세량도 이제 호르몬 제제는 굉장히 극미량이 들어가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혈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혈관 확장제 계통 바이모나 뭐 이런 마이녹시딜 계열의 미녹시딜 계열의 약물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남성 호르몬 억제제 계통 약물 프로페시아나 뭐 아보다트나 이런 계통의 약물들은 좋지 않다. 안 된다. 근데 그런 거를 만질 일이 없어. 남편이 먹는 거 챙겨주지 말고 지가 알아서 찾아 먹으라 그래 지금 자기 거는. 요즘 손이 귀한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 예민해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피임기를 했는데 이제 신부들이 오빠가 굉장히 보이는데 막 점쟁이가 맞췄다고? 아니 피임기구가 원래 100%짜리가 없어요. 묶어도 100%가 아닌데 그러니까 임신할 때쯤 돼서 시점을 본 거지 그게 어떻게 제일 이제 피임 확률이 높은 거는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 95% 이상이 먹는 약이고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갈대밭의 사랑이니 뭐 이름이 뭐냐 할 때 나는 찢어진 콘돔이라고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실제 원인 1위가 콘돔 찢어져 갖고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도 위생기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생겼어. 그게 제일 믿지 못할 방법. 우리 산부인과학 시간에 배울 때도 가장 해서는 안 되고 확률 낮은 피임법이 주기법. 여성의 생리 주기에 맞춰가지고 관계하는 그 날짜를 조절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게 제일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은 피임을 안 한 거야 그냥 그거는. 얼마나 살아있을지도 알 수도 없고 확실히 그 호르몬에 의해서 모유수유 기간에 억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100%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 대추밭 한의원도 대단했어요. 대추밭 백한의원. 거기는 오늘 무조건 먹는다. 거기 유명해진 게 그 김은희 작가하고 장항준 감독이 갔다 맞아. 유명해졌잖아.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아니 그 집은 신점 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집은 어떤 몸의 건강이나 밸런스를 맞게 해줘가지고 임신될 확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엉터리라고 생각 안 해요. 요즘 예약 방법이 달라졌는데 또 네이버 예약으로 오픈이 되나? 그래가지고 나 안에 스드 대표님이 진짜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핸드폰으로 티켓팅 성공한 거야. 근데 그 약도 먹다가 임신하면 그걸 보내라거든요? 너한테 혹시라도 주거나 막 이러면 내 밑에서 중간에 임신되면 돌려주고 환불해주잖아요. 나는 그게 엄청 강력한 마케팅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러겠냐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또 요즘 되게 이슈예요. 얘기해줄게. 미국이 마운자로는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진부한 얘기가 됐어요. 옛날 얘기야. 정설이 거의 굳어지고 상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급성 췌장염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공식 보고된 사례가 없어요. 급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투여자 중에. 근데 그 사람이 위고비 때문에 생긴 건지 마운자로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췌장염이 생길 때쯤 돼갖고 위고비를 맞은 건지에 대한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공식적인 리포트는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영국에서는 대규모 리포트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사례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최근의 이슈는 리벨서스랑 파운다요. 리벨서스는 위고비에 먹는 약. 파운자요는 마운자로 회사에서 나온 먹는 약. 성분이 같진 않아요. 비슷해. 근데 뭐 리벨서스는 까다롭게 먹어야 돼. 공복에 먹어야 되고 뭐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파운다요는 그냥 먹어도 된다. 편리하게. 약값은 우리나라에서 한 20만 원대로 월 예상이 된다. 그리고 출시 예상은 내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미국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새롭지 않아. 프레시하지 않아. 이거는 뭐 메커니즘도 다 얘기했고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주사로 맞던 거를 먹는 걸로 하게 됐고 굉장히 편리하게 됐고 더 싸지게 됐다. 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싸다면 싸지만 또 비싸다면 비싼 금액이에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아니에요. 그 금액이. 그래서 돈 있으면 먹고 살 빼는 거예요. 이제 안 바람직한 사회 현상이지만 가난하면 뚱뚱해지고 돈 있으면 날씬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그렇게 좀 굳어졌어. 부자들 중에 날씬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뚱뚱한 사람이 되게 드물어요. 미국은 이미. 점점 우리나라도 그렇게 굳어지는 거지.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는. 그거는 이제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서 의사에 또 처방하는 의사의 철학에 관한 문제라서 내가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큰 이상만 없다면 몇 킬로 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인디케이션이 아니어도 BMI가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아도 투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심지어 직업적으로 중요한 사람은 건강을 희생시켜서라도 빼겠다라는 사람들이 진짜 천진마당에 그거를 법적으로 굳이 막아서 못하게 하면 더 해로운 거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 구멍 났다는 건 마운자를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위에 빵꾸 날 때쯤 돼서 마운자를 맞은 거지 마운자로 때문에 구멍 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지금은 리벨서스하고 파운자요 때문에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고 나와도 처음에 위고비 마운자로 처음 나왔을 때 쇼킹한 충격은 없을 거예요. 그게 싸진 것 뿐이에요. 그냥 투여하기가 편해졌지.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 되니까. 그냥. 효능은 비슷하겠네요. 거의 비슷해요. 입증이 됐어요.
아, 나 지금 한 달 넘었어요. 안 맞은 지. 그래갖고 내가 지금 시큼한 거 먹으니까 침이 자꾸 고여가지고 되게 힘든데 침샘 보톡스나 한번 맞아야 되겠어.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자꾸 이거 약간 찔찔한 게 찌릿찌릿한 거하고 상관없어. 턱 보톡스랑 달라요. 턱에다 보톡스 맞는 거는 움직이는 거 보여요? 네, 맞아, 맞아. 이거 침샘은 요거. 위치가 달라요. 침이 좀 안 나오면 뭐 배고픔과의 관련이 있어요. 배고픔과의 관련이라기보다는 침이 너무 많이 나오는 사태를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가 뒤바뀐 거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침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침샘이 커져요. 침샘이 커진 거는 결과물이에요. 침샘이 커졌으니까 언제든지 침을 많이 분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시큼한 자극이나 상상만 해도 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그래갖고 안티히스타민도 먹으면은 약간 침샘 분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침이 약간 입에 고이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럼 지금 몇 킬로 정도 침입니까? 어저께까지 73.5kg였는데 어저께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서 밤에 이제 그 밀키트, 그 감바스 알하이오 감바스 밀키트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올리브 오일 해갖고 내가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지. 그러니까 엄마랑 피칠리 몰타를 가야 되니까 엄마가 식사가 어떨지를 모르니까 거기 가서 혹시 모를 햇반, 컵라면 뭐 이런 거 잔뜩 타면서 모닝빵을 샀어요. 모닝빵. 원래 그 빵 안 사거든, 내 진짜. 살로 지켜놨는데, 감바스는 반드시 빵을 찍어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감바스 이게 밀키트니까 데피기만 하면 되고, 그거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려가지고, 한 개를 딱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갖고 결국은 3개인가 돌려갖고 먹었어, 밤에. 그래갖고 오늘 아침 많이 불었더라고. 몸무게를 밝힐 수는 없어. 어저께까지는 73.5kg였는데, 오늘 아침은 밝힐 수 없어. 마흔자로 위고비 중단 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감바스가 뭐라고 모닝빵이 뭐라고 야밤에 홀리듯 먹어버린 다들 다이어트 하면서 절제력 잃을 땐 어떻게 하시나요?